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. 또 이렇게 오후 시간을 맞이해 가지고 또 천회장이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잠시 어떻게 외출 나갔다 오셨나 모르겠다. 밖에 나가 가지고 따스한 햇살을 좀 받고 아름다운 꽃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야 하지 않겠어요? 천회장도 모처럼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. 커피도 한잔 마시고 빵도 먹고 아름다운 그런 뷰를 보면서 잠시 넋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. 부랴부랴 이제 들어왔어요. 들어와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떠들어 볼게요. 요즘 개미들 조심해야 돼요.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다가 다쳤어. 방심하면 안 돼. 방심하지 말자. 조심하자. 조심.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쉽지가 않더라. 왜 쉽지가 않냐? 뭐 세상살이가 다 그렇더라고. 보면 이게 사기꾼들도 많아. 사기꾼들도 많고 거짓말쟁이도 많고 그렇습니다. 좋은 사람도 많지만은 좀 나쁜 사람들도 많더라고.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나 좀 이상한 사람들한테 얽히면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. 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풀기가 힘들어요. 그 타격이 커. 그 타격, 큽니다. 후유증도 크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, 조심.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. 그렇죠? 조심하자. 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야. 이 주식 투자 잘하면 좋은데, 이 잘하기가 힘들어. 개미들은 너무 급해. 마음이 급하고, 빨리 어떻게 돈 벌고 싶고, 남의 것을 보면은 왠지 자기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, 비교가 되고, 그렇다라는 거지. 하여튼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. 현재 보니까 그 크레딧 스위스죠. CS의 사태 때문에 한 23조 원 정도 규모의 그 신종 자본증권. 이 골 때리는 거예요. 신종 자본이야, 신종 자본. 이 신종 자본 증권이 휴지 조각이 됐어. 아니, 왜 이렇게 또 휴지 조각이 됩니까? 갑자기 멀쩡하던 게. 그간에 보니까 이게 안전자산으로 여겼거든. 안전하다. 그렇게 여기면서 투자했던 우리 개인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. 커지고 있는 거야. 이 원칙적으로 보니까 이 신종 자본증권은 그 후순위 채권보다도 변제 순위가 낮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서 뭐 이 같은 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손실 위험이 높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금토업계 따르니까 국내 주요 5개 증권사가 올해 개미 고객들한테 그 판매한 그 신종 자본증권을 보니까 총 7,453억이더라고. 작은 것도 아니에요. 7,453억이라는데 그 은행의 예금 금리가 다소 막 떨어지다 보니 일명 표면 금리가 6%에 달하는 이 고금리 채권에 이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. 고금리 채권. 이쪽으로 몰린 것 같다. 그러다 보니까 신종 자본 증권은 그 채권과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. 골 때리죠. 채권과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. 그래서 뭐라고 불리냐? 하이브리드야. 하이브리드 채권이랍니다.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불리기도 해요. 이 만기가 30년 이상 장기거나 혹은 영구채 형태로 발행되고 이 조기 상환권, 이 콜옵션이라는데 하여튼 조기 상환권도 발행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회계 처리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는다네. 이 자본으로 인정받는다. 만기가 30년 이상이나 아니면 영구채 이런 형태로 발행된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뭐냐? 자본을 인정받아. 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하는 그 금융 지주나 은행, 보험사들이 이제 증자, 뭐 유상증자 이런 거 대신 이 신종 자본증권을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. 좋잖아. 이 자본으로 인정받으니까. 이 신종 자본증권은 그간 시장에서도 사실상 5에서 7년 정도 그 만기에 그 고금리 채권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. 고금리 채권으로 인식이 됐다. 이 콜옵션 기일이 도래하면은 이제 발행사가 이 조기 상환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 좋을 때는 좋았어, 상당히. 그러나
지난해 10월 봤죠? 10월 뭐냐? 레고랜드. 이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시장이 막 쪼그라들다 보니 뭐 흥국생명, 흥국생명, 흥국하면 뭐 배구로 유명하죠. 배구. DB생명. 하여튼 이런 자본 확충 이슈가 큰 금융사들이 이제 콜옵션을 미행한다. 미행한다고 이제 밝혀가지고 파장이 커지는 거야. 참 골 때립니다. 커졌어요. 당시 채권 가격이 막 급락을 해. 막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의 반발이 높아지다 보니 이제 결국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.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어요. 그 여러분들 이런 뭐 신종자본증권 함부로 하지 마세요. 뭣도 모르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순간에도 망가질 수 있다. 최근에 CS 사태도 보니까 신종자본증권의 그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CS처럼 이 채권 발행 시에 유동성 위기가 막 닥치면은 골 때리는 현상인 거야. 유동성 위기 닥치면은 아주 골 때리는 현상이 발생한다. 이 채무자의 그 채무자의 자산을 청산하고도 가장 나중에 투자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만기가 불확실할 뿐더러 원금도 보장받기 힘들다. 원금도 보장받기 힘들다. 물론 국내 은행은 고위험 상품 중개랑 그 IB 투자를 하는 CS와 달리 안정적인 예대 마진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만큼 뭐 이 같은 유동성 위기, 뭐 뱅크런 사태 벌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하죠. 낮은데 IB 업계의 관계자가 그래요. 사업 구조가 다른 만큼 그 우리나라의 그 시중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. 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. 다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. PF라고 하는데 보통 이 PF 부실이 많은 그 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중한 투자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. 그럽니다. 신중한 투자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.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. 모르면 안 하는 게 나아요. 괜히 좀 안다고 해가지고 괜히 그런데 그냥 끼웃끼웃거리다가 덜컥 이제 막 물리면은 가는 겁니다. 그냥 여러분들 그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뭐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도 생각을 해야 돼. 안 될 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신중하게 조심하자.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자는 겁니다. 보수적인 마인드로. 그렇게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벅찬데 뭐 엉뚱한 거 했다가 나중에 물리면 여러분 그때 쌍코비 터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너간 거야. 돌아올 수 없어요. 아주 신종자본증권 참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.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